그럼 세 번째 고민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현재 남편은 DB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출 중인데요. 그 보장은 작고 납입 금액은 큰 듯해서 좀 갈아타고 싶은데 첫째 아이 보험도 태아보험, 실비보험 두 가지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인지 또 알고 싶고 셋째 아이도 그 태아 보험으로 가입해 놨는데 지금 이거는 실비만 좀 갖고 가고 싶은데 괜찮은 건지 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들어놓으신 제 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해지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걸 해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납부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놔둬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이제는 갖고 와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분 보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종합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봤어요. 네. 증권이 꽤 두껍더라고요. 보험도 많아. 글씨도 깨알이야. 네. 글씨도 깨알이야. 네. 제가 제 퇴직하고 한동안 안 봤는데 퇴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느낌.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합보험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증권 하나에.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있으신 게 제가 대충 정리했는데 상해 질병 사망 담보, 상해 질병 수술 담보, 골절 진단 수술 담보, 상해 입원 일당 담보, 질병 중환자 입원 일당 담보, 암 진단 수술, 뇌, 심장 질환 관련된 진단금, 그리고 운전자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타 질병들, 그러니까 정말 걸리기 힘든 질병들이 깨알같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업계에서. 예. 그러니까 종합으로 한 번에 그 고객을 한 번에 가져오는 거를 쪼개지 않고. 그래서 종합보험, 물론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증권이 하나고 계약 하나로 체결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는 건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거기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담보도 굉장히 구성을 많이 해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보니까 일단 상해 질병 사망은 있으셔야 돼요. 남편분께서. 네. 상해 질병 사망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은 가져가셔야 돼요. 이 입원 일당은 뭐냐면 실손의료비라는 건 내가 병원 가면 치료비를 주죠. 일당은 뭐냐면 내가 병원 가서 입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로 입원했든지 하루에 5만 원, 3만 원,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4일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면은 치료비와는 별개로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 매일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일당 실손의료비는 남편분 회사에서 직원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일당 담보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 관련된 거 여기 지금 암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암에 걸려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특약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진단이 있고 수술이 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이 되면 얼마를 주고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또 얼마를 주고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특히 지금 월 소득의 상당 비중이 이제 남편분이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암 진단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실손의료비 있는데 암보험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암보험은 실손의료비는 그 사람의 병원비를 커버하는 거고 암보험은 그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휴업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휴업손실을 커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 남편분 소득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뇌, 심장도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40대시니까. 그리고 운전자도 운전하시니까. 그러면 뭘 빼야 되냐? 수술담보. 상해 질병 수술담보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당이 있으니까 실손의료비로 병원비 내고 일당으로 이제 하루 그 병원에서 써야 되는 거. 왔다 갔다 병문안으로 쓰고 택시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골절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험료 지출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 기타 질병 진단 또는 수술이라고 막 조혈모 세포 막 이런 거 담보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다 빼셔도 돼요. 예. 제가 물론 이거 방송이라서 뭐 하긴 제 개인의 경험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자잘한 담보들 정말 걸리기 어려운 질병을 자잘하게 커버로 넣어놓고 가입 금액을 엄청 높여서 보험료를 키워놓은 이런 보장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실제로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확률은 낮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필요하니까 가입 금액을 높인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암은 걸리면 2천만 원 주는데 이런 거 걸리면 2억 준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런 식으로 이거 증권을 짜거든요.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남편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보험 안 드셔도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거의 풀커버예요. 이 정도는. 이게 다른 데 한번 알아보니까 그 만기가 100세까지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얘기하는 게 60세 때까지 들고 또 60세 때부터는 80세 때까지 드는 보험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지금 저희는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가입을 하라고 또 누가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대신 왜 그럴까요? 왜 보험회사가 그렇게 할까요? 보험회사는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보험체 안에 있으면 손해율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연령자들을 담보를 많이 해주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없지만 네. 그러니까 60세, 80세 이렇게 잘라놓고 그 시점에 다시 재가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해요. 그걸 미리 짜놓는 거예요, 구조를. 근데 보험회사 욕할 건 없어요. 왜냐면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니까. 자기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그죠? 그러니까 대신 지금은 제가 그 삼남의 맘님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삼남의 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만기로 100세까지 되어 있고 네. 제가 보기에 보험료 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담보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보험도 있어요. 네. 이것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셋째 아이가 든 태아보험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 첫째 아이 보험 증권을 보니까 보험 만기 때 기납입 보험료의 100%를 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첫째 아이 보험 만기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주계약이? 100살이에요. 아, 100세. 우리 첫째가 지금 10살인데 네. 얘가 100살 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좋죠? 네. 좋은 거예요. 근데 저축성이에요. 보험료의 80%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보험이 아니라 적금인 거예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 커버 보장받는 거 있는데요. 근데 보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거의 가기 힘든 질병들이에요. 거의 병원을 가도 받기 어려운 보장들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즉 이건 뭐냐면 적금 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금 만기가 90년 남은 거예요. 정말요? 네. 이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보험료는 5만 원인데 자세히 보니까 저축보험료 4만 5천 원, 보장보험료 5천 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5천 원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보장이 어떻겠어요? 빈약하겠죠. 대신 나머지 4만 5천 원은 그 사람 만기 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기 때 넣은 보험료 100%딱 그만큼만. 나머지는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만큼 이자를 안 주는 대신 그 이자를 보험료로 삼아서 보장을 좀 해줄게요. 이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4만 5천 원씩 내잖아요. 이거 25년 납이거든요. 그럼 아직 10년 남았죠? 이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첫 번째 납입이. 이거 다 제가 해보니까 뭐 한 2천만 원 될래나? 보험료? 전부 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근데 그걸 90년 뒤에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25년 납하고 25년 후에 받는 걸로 알고 계셨죠? 만기 시에 주계약 그 증권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첫째 아이 건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주계약 만기 시점에 기나입 보험료 100% 돌려드립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주계약의 만기가 100세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보험 이거를 잘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원금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때 보험료 다 낸 거 다 합쳐봤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20년 뒤에 50만 원이랑 지금 50만 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에 내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은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네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 4만 5천 원을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펀드든 뭐든 좀 공부하셔서 주식을 사주시든 아니면 모아서 주시든 이자 좀 높은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그 보험이 소멸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축성이 아니고 전부 다 넣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네, 커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훌륭하게. 제가 보기에 지인분이 원래 아는 분이세요? 보험 설계사분이? 네, 친구였어요. 그분이 그래도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둘째, 셋째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게 아니면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셋째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 보험을 지금 여기서 끊었을 때 나중에 이 보험 다시 들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 건강하죠? 너무너무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나중에 들 수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애한테 보험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가족이 노후 준비하시고 지출을 통제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글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남편분은 일부 담보를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엔 다 배설을 통해서 지우시고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셔도 될 것 같다. 셋째도 부담되시면 해지하셔도 될 것 같다. 둘째 거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거, 어머니가 암보험 들어주신 거. 암 가족력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많이 부담되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받아올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네네네. 네. 저도 아이가 아직 둘이 있는데 저도 둘 다 태아보험을 다 넣었었어요. 임신했을 때. 왠지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의무감에. 안 넣으면 왠지 엄마로서 책임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다 넣고 내 친구 다 넣었어. 근데 나는 안 넣어. 너는 왜 대비를 안 하니? 아이를 위해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저도 막 썼거든요. 사인했거든요. 지금 없어요. 다 해지했어. 열심히 넣다가 다 해지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저도 이제 투자금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또 다행히 이제 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도 해지한 게 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비나 이런 건 이제 넣을 수는 있지만 다 해지하고 오히려 그걸 좀 저희 자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에 의한 그 태아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수강한 11기 1조 너와 나의 행복입니다. 제 경우에는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서 너나의 멘토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접하였었지만 저와 같은 불인이에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나의 멘토님께서 사연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가이드를 주시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집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입지평가부터 현장 방문 그리고 청약까지
짧은 4주라는 기간 동안 알짜배기 내용들을 다루는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없애고 내 집 마련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부동산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나이 박랑미셸 주의 멘토님, 4주 동안 저희에게 세심한 강의와 코칭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너와 나의 행복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월급쟁이 부자가 된 날을 지켜봐 주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그리고 너와 나의 행복 화이팅!